복습은 무조건 간단하게 해야 돼요. 복습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5분, 10분 만에 그냥 후딱 하려고 그러면 됩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부터 급속도로 여기에 있었던 것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이 안 남아있죠. 수업 한 번 들었다고 다 남아있을 리가 있나. 보통 모의고사 칠 때 뭐 모의고사 90점, 95점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60점만 넘으면 합격인데 뭐하러 90점을 받습니까? 자, 안녕하세요. 공부법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제트입니다. 자, 오늘은 복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복습에 대해서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습을 어떻게 하면 되냐요? 라는 부분하고 복습을 언제 하면 되냐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두 개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복습의 기본 룰입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기본 룰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자, 이렇습니다. 첫째, 예습보다는 복습이 좋습니다. 무조건 복습을 하세요.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보다 복습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복습은 수업이 끝난 직후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다, 오늘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다 들은 직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복습은 무조건 간단하게 해야 돼요. 복습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5분, 10분 만에 그냥 후딱 하려고 그러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습은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짧고 굵게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예요. 예습보다 복습, 복습은 수업 끝난 직후에 간단하게 해라. 자, 요렇게 됩니다. 하나씩 설명 좀 드릴게요. 왜 그런지. 먼저 예습보다 복습이 좋다는 건 공부하는 분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예습을 해본 게 제 평생에 예습이란 걸 한 게 초중 고등학교 다 포함해가지고 한 30시간, 40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대학교 입학 이후는 아예 예습이란 걸 한 적이 없고요. 예습은 필요가 없어요. 복습만 하면 됩니다. 예습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요. 대부분의 공부는 복습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습 2시간 하는 것보다요. 복습 10분 하는 게 더 나아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강이든 학원이든 학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뭐 인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수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 강의를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거 말고요. 강사로서 강의를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제가 보통 3시간짜리 강의를 한다라고 치면 그거 준비하는데 한 3, 4일 걸립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보통 3시간짜리 수업을 준비한다라고 치면 한 2, 3일간은 그 수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요점 정리하고 내용 연결해가지고 뭐 교환도 만들고 필기할 내용들을 어떻게 필기할지 정리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정리하고 추려가지고 그 3시간짜리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린 그냥 그걸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미리 예습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책만 보잖아요. 훨씬 비효율적이죠.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기도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본다고 치더라도 이미 한 번 들은 상태에서 복습을 할 때는 얘기가 다른데 처음 들을 때는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안 중요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오래 걸리고 쓸데없는 건 또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안 보는 이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습은 하지 마세요. 그냥 복습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복습은 수업이 끝난 직후에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수업 3시간을 들었다고 쳐요. 3시간짜리 수업을 들었다고 치면 3시간짜리 수업이 끝난 직후에 바로 그날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게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끝난 직후에 간단하게 그날 내가 뭐 배웠는지 이런 거를 대강 슥슥 훑어보면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복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3시간짜리 수업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3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3시간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듣는다고 치면 처음 1시간째 때 들은 거, 2시간째 때 들은 거, 3시간째 때 들은 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3시간째 들을 때쯤 되면 이미 1시간째 들은 거는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수업이 끝난 직후부터 급속도로 여기에 있었던 것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이 안 남아있죠. 수업 한 번 들었다고 다 남아있을 리가 있나. 다 빨리 자기 집 찾아가지고 다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사라지는 게 수업 끝나고 나서 한 아침에 수업 들었다. 아침에 3시간 수업 들으면 저녁 때쯤 되면 한 절반 정도는 사라집니다.
절반 남아있으면 진짜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이미 사라집니다. 다음날 되면 한 70%, 80%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자,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요. 한 90%는 사라지죠. 10% 나오면 진짜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면 90%는 다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후에 만약에 이걸 한 번 더 본다라고 치면 이제 처음 들을 때 3시간 들었잖아요. 그 일주일 후에 이 3시간을 다시 상기시키려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보려면 2시간이 걸리거든요. 물론 이제 2시간 걸려서 봤다고 해서 그게 또 계속 남진 않죠. 또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집니다. 근데 원래 공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머릿속에 새겨놔야 되거든요. 넣으면 사라지고 넣으면 사라지고 하다 보면 흔적은 남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었던 것보다는 당연히 나아요. 왜냐면 흔적은 남거든요. 그렇게 흔적들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그게 공부예요. 보통 우리가 모래탑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래탑. 모래성 쌓는 거. 모래성 쌓으면 조금 쌓고 나면 금방 사라지죠. 또 쌓고 또 금방 사라지고 계속 사라져도 그냥 계속 쌓다 보면 언젠가는 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오늘 3시간짜리 수업을 들었는데 다음 주에 이걸 한 번 더 보려고 하면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3시간짜리 수업을 들은 직후에 그날 수업 들었던 것들을 한 번 더 이렇게 훑어보는 거는 10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2시간 보느니 수업 직후에 10분만 들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2시간 걸려서 공부할래요? 아니면 10분 걸려서 복습할래요? 복습하는 게 훨씬 낫죠. 지금 바로 수업 끝난 직후에 바로 복습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사실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인강을 더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가는 것보다 인강을 더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에 가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듣고 이제 또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같이 뭐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놀러 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내가 이 학원 책상에 앉아가지고 좀 더 공부하기가 조금 힘든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수업 그 시간 수업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계속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인강이 복습하기는 좀 더 편한 편이에요. 이제 물론 그런 건 있겠죠. 모여서 이렇게 하더라도 스터디 그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한 5명, 6명 이렇게 같이 스터디 그룹 만들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날 저녁 때 배웠던 거, 그날 배웠던 거 그날 저녁에 바로 복습하고 이런 스터디 그룹 해가지고 공부하면 참 좋아요. 그죠? 그런 거 잘 못 봤습니다. 그 스터디 그룹 한다고 모여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이 봤는데, 스터디 그룹 한다고 모여가지고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분들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떠들고 잡다 뭐 특히 남자 여자 섞여가지고 이렇게 스터디 그룹 해가지고 복습하고 어쩌고 한다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인강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복습을 생각하면 혼자 인강하는 게 더 나아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복습은 무조건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강이 3시간짜리 수업이라고 치면요, 복습은 5분에서 10분만 해야 됩니다.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게 할수록 좋아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새로운 뭔가를 배우려고 복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하는 게 끝이에요. 뭐 더 배우려고 하는, 더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배웠던 거를 가볍게 한번 훑고 넘어가는, 그게 이제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수업이 있다. 그러면 보통 수업하다 보면 기본서에 줄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밑줄 친 거라든지 별표 친 거 이런 거 중심으로 한번 보고, 교환 중심으로 수업하는 경우에는 교환 한번 쓱 훑어보고, 뭐 필기했다. 그럼 필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수업 들었던 것 중에서 내가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본서 찾아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강의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인강은 그게 되잖아요. 인강은 그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파트 한번 더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더 들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두세 번 들었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 그럼 일단 넘어가세요. 정규 과정 중에서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할 때 뭔가 새로운 걸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복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시간짜리 수업 듣고 나서요, 복습한답시고 4시간, 5시간 동안 책 붙들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자분들인데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거 복습 아닙니다. 그거 진짜 시간 오래 걸리고요. 시간이 남아 돌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습은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도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막 찾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끝나고 나서
막 수업 시간에 안 했던 내용도 막 찾아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여자분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런 것도 안다면서 옆 사람들은 자랑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자랑하는 건 주로 또 남자분들이 자랑 많이 합니다. 막 너네들 이런 거 못 외우지 하면서 내가 외운다고 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보통 모의고사 칠 때 뭐 나 모의고사 90점, 95점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60점만 넘으면 합격인데 뭐하러 90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자, 수업 시간 도중에 교수님들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 과정에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건요, 나중에 뭐 심화 과정 되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얘기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고 이래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안 중요한 걸 굳이 복습하면서 찾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뒷 내용을 배워야 앞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등기법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다음 내용 중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등기법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나면 아, 요게 요래서 등기할 사항이 아니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근데 그거를 처음 앞부분에 등기법상에서 이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요 부분 공부할 파트에서 왜 그런지를 막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면은 시간만 오래 걸리고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나중에 배우면 어차피 알게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거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엄마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애기는 어떻게 생겨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애한테 대고 아, 그건 말이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정자하고 난자가 있는데 이거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럼 얘기하겠죠, 우리가. 아, 너 나중에 크면 알게 돼 하면, 아니면 요즘은 이제 성교육이 좀 어릴 때부터 시작되니까 아, 그건 너가 나중에 5학년쯤 되면 내가 자세하게 가르쳐 줄게. 어, 엄마하고 아빠가 사랑하면 애가 생기는 거야.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애한테 붙들고 막 생물학 책 펴놓고 이렇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얘기해도 어차피 애가 못 알아듣고. 자, 그걸 엄마가 얘기 안 해줬다고 해서 초등학교 2학년인 애가 막 백과사전 찾아보고 이런다고 지가 알게 될 것 같아요. 알게 될 수도 있는데 알아봤자 알려고 하기도 힘들고 알아도 이해하기도 힘들고 알아봤자 멘붕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때 되면 알게 되니까 너무 미리 막 그렇게 알려고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업 진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가 샜는데 복습할 때 새로운 걸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날 배웠던 거 한번 훑는 정도면 충분해요. 간단하게 할수록 좋아요. 심플하게. 복습의 목적은요, 되새김질하고 탄탄하게 다지는 데 있는 거지 뭔가를 더 추가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추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복습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습보단 복습이 좋다. 복습은 수업이 끝난 직후에 해야 된다. 복습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요게 기본 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기본으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복습하는 방법. 자, 복습을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복습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이제 일단 공인중개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요 영상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제 채널에 공인중개사 공부 말고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활용하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예시로 설명드리는 건 공인중개사 공부를 중심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딴 것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복습하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매일 수업 끝난 직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요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짜리 인강을 듣고 난 다음에 5분에서 10분 정도 그날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오늘 뭐 공부했구나 이거 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교수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편인데 예를 들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본서라든지 교과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수업 도중에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라고 한다든지 뭐 별표를 치라고 한다든지 뭐 그냥 간단하게 필기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뭐 어디에다 줄을 쳤는지 무슨 필기를 했는지 이런 거 한번 쓱 훑어보면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줄 안 친 거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에듀윌 기준으로 하면 그 민법의 심정우 교수님입니다. 그분 강의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3시간짜리 수업 끝나고 나서 그날 했던 거 밑줄 끈 거하고 이런 거 한번 쓱 훑어보고 외우라고 했던 거 한번 이렇게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요.
외우라고 했던 거 한두 번 이렇게 더 읽어보고 하는 그 정도 하는 정도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환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물이죠. 보통 이제 교환하니까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던데, 교환이 그 프린트물을 말합니다. 프린트물 중심으로 수업하는 경우에는 그날 진도가 나갔던 부분의 그 프린트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조금씩 읽어보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다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줄 쳤다든지 형광펜 칠했던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슥슥 훑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날 내가 뭐 배웠었네 하고 교환 전체를 한번 슥 훑어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 중에는 교환을 이렇게 차근차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복습할 때 한번 쓱 훑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분 10분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다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런 거 배웠네, 이런 거 봤었구나, 이렇게 한번 보는 정도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에듀윌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그 학개론의 이영방 교수님이라든지 중개사법의 임선정 교수님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가 이제 필기 중심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수업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필기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읽을 필요 없고요.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전체를 한번 이렇게 빠르게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업할 때는 그 순간순간에는 그 지엽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 전체를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봤는데, 예를 들면 뭐 앞 글자 따가지고 외우긴 외웠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복습하면서 빠르게 전체를 한번 쓱 훑어보면 전체 윤곽을 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습할 때는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걸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필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에듀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시법의 배상윤 교수님이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필기를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판서만 놓고 보면요, 배상윤 교수님은 필기를 정말 잘 하시는 분입니다. 판서는 예술이에요. 그분은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분 판서만 잘 옮겨졌고 그 판서 했던 것만 잘 이해하고 충분히 다 공부해도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판서에 있어서는요, 그 배상윤 교수님의 판서에 있어서는 제가 제 평생,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시간만 한 35년쯤 공부한 동안에 제가 봤던 모든 과목, 모든 수업을 통틀어 가지고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진짜 예술이에요. 어쨌든 공시법은 판서 하나만큼 그렇습니다. 강의할 때는 잔소리가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판서는 진짜 예술입니다. 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그 복습은 수업 직후에 하는,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첫 번째예요. 짧게 5분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은 언제 하냐면 한 과목의 한 과정이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민법의 기본 과정이 끝났다, 학개론 기초 과정이 끝났다, 그렇게 한 과정이 다 끝났을 때 그때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과목의 한 과정이 끝난 다음에 대략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요 정도 들여가지고 좀 약간 오래 걸리는 과목은 두세 시간 걸려야 될 수도 있는데 전체 내용을 그냥 한번 쓱 되짚어 보는 거예요. 요때도 마찬가지로 강의 들으면서 몰랐던 건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됩니다. 복습하면서 안 찾아봐도 돼요. 그냥 강의 들으면서 몰랐으면요, 그냥 그때도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다음 과정 넘어가서 또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요런 과정 공부했었네, 전체 틀을 보기 위한 거예요. 전체 내용을 한번 쓱 훑어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보통 기초 과정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본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전체 보시면 되고요. 정 도저히 모르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요, 표시로 물음표 정도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물음표 이렇게 표시해 둔 다음에, 예를 들면 기본 과정 내가 할 때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 그럼 표시해 두는 거예요, 물음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심화 과정 가서 잘 모르는 부분, 아까 물음표해 둔 부분 나오면 자세히 수업 듣고, 만약에 한 번 들었는데 잘 모르겠더라, 그럼 두 번, 세 번 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체크만 하고요, 너무 깊이 보려고 하고 너무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내용들도 체크는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다 복습하면서 다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암기해야 되는지만 체크해 두면 됩니다. 요 기본 과정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과정 끝날 때마다, 한 과목 끝날 때마다 한두 시간 정도씩 그렇게 복습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시도록 하시고요. 공인중개사 공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기본, 심화 과정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심화 과정이 끝난 다음에 복습은 이제 총복습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건 핵심 요약하고 섞어서 얘기하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총복습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 테고요. 제가 지금 무슨 과정 했는데 이게 각 이제 인강 사이트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제가 에듀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과정이 이렇게 총 6가지 단계입니다. 기초, 기본, 심화, 핵심 요약,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뒤에 마무리 이제 백선 이런 거 있긴 한데 그것도 결국은 동형 모의고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강 한 6가지 단계 정도가 됩니다. 요 중에서 이제 기초, 기본, 심화, 핵심 요약, 문제풀이까지는 이론 과정이에요. 문제풀이까지도 이론 과정입니다. 그 이론 과정이고 뒤에 동형 모의고사 부분은 완전히 그냥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시키는 그런 건데 학원에서는 이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직접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문제를 직접 푸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물론 시간이 많으면 그래도 되지만 시간 대비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쪽이라서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 앞에까지 이론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과정까지. 문제풀이 과정을 왜 이론에다 집어넣냐면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 유형도 파악해야 되고요.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지문의 형태는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문구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둬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까지도 이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좀 더 추가로 가르쳐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들도 나오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까지가 이제 거의 전체 이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총정리하는 복습은 요 문제풀이 과정의 전후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고요. 그러니까 이론 과정 부분은 한 과정이 끝났을 때마다 한두 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복습을 하는 이렇게 한 과정별 복습을 하시면 되고 동형 모의고사 파트는 별로 복습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풀이 과정은 복습을 조금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 과정 때는 복습을 어떻게 하냐면 그 지난번에 답치기 공부법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문제의 지문을 이렇게 읽다가 잘 이해가 가고 알겠다 싶은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뒀다가 나중에 그 부분의 답지라든지 해설지를 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찾아봤을 때 이해가 가면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 기본서라든지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돼요. 요때는 기본서가 활용이 됩니다. 기본서나 교환 이런 걸로 해서 그 파트를 찾아서 이게 왜 답인지 이제 알겠네 하면 일단 체크 한번 해둔 다음에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체크해둔 부분들은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 전체를 다 본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도 마찬가지로 그날 봤던 문제들 중에서 체크했던 부분은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 챕터라든지 한 과목이 다 끝나고 났을 때 또 한 번 더 보고 나중에 뒤에 복습할 때 또 총정리 복습할 때 이럴 때도 한두 번씩 더 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 같은 경우엔 이제 핵심 문제집들이죠. 문제집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번, 4번 정도는 보게 됩니다. 그 정도 좀 보시면 되고요.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동형 모의고사는 제가 복습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형 모의고사는 사실 문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좀 지문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잘 안 나올 만한 지문들이 동형 모의고사에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동형 모의고사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는데 뭐 한 번씩 시간 나면 두는 건 괜찮아요. 들어두는 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너무 많이 거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 지문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깔끔한 지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만 가볍게 보는 정도로 끝내시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과목별, 과정별 복습은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습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지도 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별 한두 시간씩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세요. 자, 세 번째 이제 총복습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 기초, 기본, 심화, 핵심 요약, 문제풀이 중에서 핵심 요약 과정은 사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다 들었다고 치고 문제풀이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풀이 전에 해도 되고 후에도 됩니다. 총정리 복습이에요. 요거는 왜 요 문제풀이 전후 언제 해도 된다고 하냐면 시간이 많은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겠다 싶은 분은 문제풀이 전에 먼저 한번 하고요. 1차 복습을 하고 문제풀이가 끝난 다음에 2차 복습을 한번 더 해도 됩니다.
더 해도 되고, 만약에 시간이 많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 문제풀이 과정까지 끝나고 나서 복습을 해버리세요. 문제풀이 전에는 하지 말고 문제풀이 후에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총정리 복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각 과목별로 한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들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좀 짧게 해도 되죠. 한 5시간, 10시간 정도 하면 되고, 민법이나 공법은 거의 한 20시간에서 25시간 정도 가까이 투자를 해도 되는데, 자, 요 총정리 복습을 할 때는 정말 예외적으로 내가 수업 시간 중에 몰랐던 내용을 찾아가면서 공부해도 됩니다. 뭔가 중요한 내용이고 밑줄도 쳐져 있는 부분인데 내가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다 하면 기본서를 찾아보든 뭘 찾아보든지 뭐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들여도 됩니다. 그렇게 들여서 집중적으로 완전히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정리 복습을 할 때는 전체 내용을 한 3, 4일 정도에 걸쳐 가지고 한 과목당 3, 4일 정도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고요. 이때 이후로는 이제 몇 회독 몇 회독 하는 게 이때부터 해당이 됩니다. 본격적인 복습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회독 하는 그 복습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과목당 한 3, 4일 이상 이렇게 들여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치면 전체 과목을 다 공부를 하는데 한 번 다 훑어보는데 20일 이 정도 걸리게 되죠.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걸리게 됩니다. 시간 오래 걸리면 한 달 정도, 빨리빨리 훑어볼 수 있으면 20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 뭐 처음 볼 때 한 달이 걸렸다라고 치면 두 번째 볼 때는 보름 만에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볼 때는 일주일 정도에 다 봐야 되고, 네 번째 볼 때는 4일 정도, 다섯 번째 볼 때는 2일, 여섯 번째 볼 때는 하루,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 나가야 됩니다. 회독은 할 때마다 매번 한 번 돌릴 때마다 점점 양을 줄이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정규 커리큘럼은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가면서 점점 양이 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기초보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기본에서, 거기서 좀 더 깊은 부분은 심화해서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가는 거라고 치면, 복습은 역순입니다. 복습은 처음 1회 복습할 때는 양을 많이 복습을 한 다음에 2회, 3회, 4회, 5회 가면서 점점 양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돼요.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할 때 첫 번째 1회 복습, 총정리 복습을 할 때 안 봤던 내용, 몰랐던 내용은요, 2회에서도 계속 몰라도 됩니다. 두 번째 복습할 때는 이 첫 번째 복습할 때 봤던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더 덧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첫 번째 총정리 복습할 때 봤던 내용 외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복습할 때 그때 한번 봤던 내용도 쭉 정리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중요한 부분들만 보는 걸로 양을 줄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양이 줄어드냐면 이제 충분히 알겠다 싶은 것, 다시 안 봐도 이건 충분히 내가 확실하게 이해했어 하는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근데 봐도 모르겠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하는 것도 넘어가면 되죠. 그런 거 다 삭제하고 나면 결국은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니까 마지막 한 6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습을 기준으로 6회독쯤 되면 이제 시험 앞두고 한 일주일쯤 남을 거예요. 이때부터 시험 치기 전까지는 그것만 계속 보면 됩니다. 그냥 그것만 계속, 지금까지 봤던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자, 복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정리 복습 딱 한 번, 요 중간에 들어가는 문제풀이 과정 전 또는 후에 들어가는 총정리 복습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복습들은 다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세세하게 이렇게 찾아보는 게 아니라 봤던 내용들 그냥 대강 보는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그 수업 시간 중에 안 나왔던 내용 더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수업 시간에 나왔던 내용만 다 봐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예습 필요 없고 수업 시간에 안 나왔던 거 막 구석에 있는 거 막 찾아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봤던 내용만 잘 다져도 충분히 내 걸로 만들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복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법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더 좋은 공부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한테 맞으면 사용해 보시고 나한테 안 맞다 싶으시면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요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고요. 제가 무슨 공부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뭐 그 7일 공부법이니 뭐 7회도 공부법 이런 거 하는 그 책 내는 일본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뭐
자격증이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공부를 꾸준히 하기는 하지만 뭐 제가 남들을 가르치는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던 무렵에 밴드나 카페 활동 이런 거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글 같은 걸로 이런 공부법이 있다. 내가 하는 공부법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 사실은 제 주변에서 많이 쓰는 공부법이거든요.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의사나 한의사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로스쿨 간 친구들도 있고 많은데 근데 그 친구들은 당연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다들 이렇게 공부 많이 했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밴드라든지 카페에서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학원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좀 약간 신기해하거나 야 그런 공부법으로 합격할 수 있냐? 야 그런 공부법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는 반응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올리기 시작했던 거고 작년에 올리고 나서 의외로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후속작을 이거 계속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질문 많이 오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올리는 건데 의외로 좀 도움됐다는 분도 많고 해서 제가 그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뿌듯한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답치기 공법 그 지난번에 올렸던 것 중에서 그게 질문이 제일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답치기 공법을 실제 쓸 때 이제 실천하는 방법하고요. 답치기 공법이 한계가 또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한 답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은 답치기 공법 실천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지금까지 공법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지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